여러분들, 남의 집 가장 빼오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경기도 다산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아기 엄마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별난 시댁 이야기인데 저희 시어머님의 별난 행동을 꼭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시댁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저와 저희 남편의 연애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은 제가 직장 다닐 때 거래처에 다니던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둘이 일 얘기도 하고 사적인 이야기도 하니 금세 친해졌고 한두 번이 세네 번이 되어 어느 순간은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슬슬 오갔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정년퇴직을 하셔서 노후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으시고 반면 시댁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돌아가셔서 집이 많이 기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네는 시어머니, 신우언니, 남편 이렇게 세 식구인데요. 신우언니는 원래부터 독신 생활을 꿈꿔서 일만 알고 지내는 분이라고 남편이 늘 이야기했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왜 홀 시어머니한테 시집을 가느냐, 그건 지옥문이다 등등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땐 그런 말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상견례를 앞두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은 편안한 곳에서 식사를 하기를 바라시고 시어머니 되실 분은 이럴 때 유명한 코스 요리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당연히 내려고 생각해 적당한 곳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시어머니 되실 분이 너무나 그런 곳을 원했기에 정말 비싼 한정식 집으로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비용은 당연히 저희가 내려고 계산하려는데 저희 부모님이 식사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미리 내주셨더라고요. 시어머니 되실 분은 그런 것도 모른 채 앞에서 음식이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단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죠. 그 뒤로 결혼 준비는 매우 힘들었어요. 한복을 맞추는데도 꼭 한복을 굳이 사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새 누가 한복을 입나요? 한복이 솔직히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도 다 대여를 하는데 어머님은 그 한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런 걸로 꼭 하나 맞추고 싶었다고 하니 그때 남편은 그냥 하나 사드리자 우리가 이러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예단하는 데에서도 너무 요구하시는 게 많아서 예단 예물 생략하기로 했는데 저희 집에서 그래도 가장 좋게 해주셔서 보내드렸어요. 이게 결혼의 지옥문이 시작된 것일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의 요구는 끊이지가 않았어요. 시자가 들어가서 아마도 얄밉게 제가 생각하는 걸 수도 있었겠지만 전화만 드리면 입에서 서운하다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셨거든요. 항상 또 뭐가 먹고 싶다, 이런 것 좀 사달라 이런 말을 하시니까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 장 봐서 보내드리고 저희가 못 가는 날에는 배달 어플로 어머님 드시고 싶은 음식들도 시켜드리곤 했어요. 당연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하는 내내 연애 때 안 싸우던 남편과 저도 큰 소리를 높이게 되고 사이가 멀어질 때쯤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가 생기면서 사이가 다시 자연스레 좋아졌죠. 어머님 또한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전보다는 좀 서운하다라는 말을 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0개월을 만난 우리 아이는 정말 예쁘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경이롭고 행복하더라고요.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신생아 때 아이의 심장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그때 세상에 태어나서 꺼이꺼이 울어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심장의 구멍은 신생아 때 간혹 있는 일이라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다치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때는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냈던 회사에서도 저희는 맞벌이를 해야 했지만 아이 건강을 위해서 제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10년 다닌 회사라 회사 사장님께서도 아이가 괜찮아지면 꼭 복귀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감사하게도 저는 오래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케어하는 일에만 몰두를 하였고 다행히도 아이는 많은 잔병치레 없이 잘 자라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아보니 이번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요새 전셋값이 다 비싸다. 혹시 너 오래 다녔으니 퇴직금이 좀 되면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돈거래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저는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저보고 너무 매정하다면서 갑자기 툭하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 뒤로 그날 저녁 남편이 어머님께 전화를 받았는지 우리가 아직 그렇게 큰돈 들어갈 곳이 없으니 엄마 먼저 빌려드리면 어떻겠냐고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세 아파트는 저희 아빠 친구분이 집주인이셔서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살고 있거든요. 너희 청약 될 때까지 오래 거주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진짜 감사하게도 이렇게 살고 있어서 저는 사실 빨리 청약돼서 조그만 집이라도 저희 집을 가지고 싶은 게 가장 최종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청약되었을 때 계약금이라도 하려고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러니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어느 때까지 기한을 정해서 그 안에는 받을 거라고 얘기했죠. 어머님이 돈 빌려준다는 말이 기분 좋으셨는지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이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로 빌리는 게 너희도 힘들 텐데 자기가 조금 내겠다 하면서요. 웬일이지? 싶어서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게 퇴직금이 들어오고 빌려드리고 난 후 한 3개월 정도는 소정의 이자를 주시더군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아예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걸 또 물어보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와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이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후불이자가 더 낫다면서 자기가 돈 갚는 날 이자를 그때 다 쳐서 주겠대요. 솔직히 믿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해주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덜컥하고 넣은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예요. 비인기 지역이기도 했고 작은 평수이기는 해도 진짜 신혼부부 특공으로 돼서 정말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자기 집이 생긴다는 게요. 남편도 너무 좋아해서 계약금 입금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께 빌려드린 돈도 기한도 거의 끝나서 이번에 저희가 청약이 돼서 그 돈으로 계약금을 내려고 한다. 언제쯤 줄 수 있냐 물어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준다고 하시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며칠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깡통 무소식인 거예요. 계약금 기한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빨리 어머님께 전화도 드리고 찾아도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찾아가서 돈 달라고 말씀드리니 하시는 말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자기를 꼭 나쁜 사람 만든다면서 어련히 줄 텐데 뭐 이렇게까지 쫓아왔냐면서 그러시길래 저희 사정 다 알지 않냐. 그나마 이제 집이라도 생겨서 이사 안 가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월급도 뻔하고 저도 일 안 하고 목돈이 그거밖에 없다. 근데 계약금 안 내면 취소되니 돌려달라고 하니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자기도 뭐 안 주고 싶어 그런 것 같냐면서요. 또 그렇게 우시는데 막 달라고 하기 그래서 우선은 집에 와서 남편과 상의를 하는데 남편은 있는 돈이랑 부족한 돈은 신용대출 받아서 계약금을 내자고 하더군요. 지금 저희는 맞벌이도 아니고 외벌이로 사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그 이자까지 내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중도금도 아무리 후불제라고 해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막 했죠.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이야기가 끝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친정 부모님께 사정 설명을 드렸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계약금은 먼저 냈죠. 나중에 저희 여유 생기면 그때 천천히 줘도 되니 그럴 생각 말고 저랑 아기만 생각하라고 부모님은 늘 그러시거든요. 그럼 보통은 저도 시댁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전화라도 드리고 찾아뵙고 감사하다고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건데 뭐 어떤 형식으로 나와요. 진짜 이때 남편은 남의 편이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약금 소동이 끝이 나고 조만간 줄 것처럼 했던 제 퇴직금 이야기는 어머님은 아직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해도 자기는 모른다 라고만 하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받아야 될 때도 한참 지났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어머님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언제쯤 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친정 부모님께 빌려서 어느 정도라도 부모님께 드려야 해서요. 너희가 왜 이렇게 쪼는 거니 사람을? 어련히 줄까봐. 내가 무슨 사기꾼이냐? 들고 도망갈게. 좀 기다려봐라. 어머님 그게 언제인데요. 그때도 주신다고 하셔놓고 계속 지금 미루고 계시잖아요. 아니 얘가 좀 기다려보라니까 내가 떼먹냐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남편은 남편대로 엄마가 줄 거니 기다리라고 하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제 주말에 친정에서 시댁에 가져다 주라고 과일 같은 거를 보내주셔서 남편이랑 아이랑 시댁으로 건너갔어요. 과일을 드리고 함께 깎아 먹고 있는데 부엌에 못 보던 차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언니 오셨어요? 라고 물으니 아니 왜? 걔 지금 부산 출장 가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차키 뭐예요? 라고 하니 갑자기 말을 더듬으면서 아 이거 친구가 잠깐 두고 간 거야. 뭐 차 나보고 필요하면 쓰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 네 이러고 말았죠. 그렇게 시댁에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왜 사람이 촉이란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어머님네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고 하고 있다가 남편한테 잠깐 아이를 맡겨두고 시댁으로 급습했어요. 근데 정말 그때 제 눈을 도려내고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님 집으로 가는데 나오는 모습이 어머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너무 놀라서 그냥 숨어버리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숨지겨 지켜보는데 그 남자가 어머님께 차를 고맙다고 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돈이 나셔서 저거를 사셨을까? 뭘까 싶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통 이해가지 않아서 물어볼까 하다가 혼자 끙끙 앓고만 있다가 어머님께 여쭤보았어요. 어머님, 바쁘세요? 아니, 왜? 제가 그때 어머님네 뭐 두고 온 게 있어서 가지러 집으로 갔는데 집에서 어떤 남자분이랑 나오시던데 그분은 누구세요? 어? 누구? 나 맞아? 내가 남자랑 왜 있겠어? 아니 진짜 어머님이셨어요. 남자친구분은 아니시죠? 아니 무슨 남자친구야. 그냥 친구야 친구. 친구인데 차를 선물하세요? 어머님은 돈이 어디서 나서요? 이사하시면서 다 쓰셨잖아요. 무슨 차를 선물해.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옛날에 나랑 같은 동네 살던 그냥 아는 친한 동생인데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해서 놀러 온 거야. 무슨 남사스럽게 남자친구니. 그런 거 아들한테는 절대 꺼내지도 말아라. 아, 네. 이렇게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도통 그 사이가 보통의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오해가 조금씩 사라질 때쯤 신호 언니가 출장에서 올라와 저희 아기 보러 온다고 집으로 놀러 왔더라고요. 바리바리 아기 선물을 들고 와서 같이 언니랑 집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있는데 언니가 저보고 요새 아파트 사기 너무 힘들겠더라. 그래도 너희는 집 돼서 진짜 다행이지. 맞아요, 언니.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아파트 전세도 그 동네 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전세에서 월세로 돌렸잖아. 내가 지금 월세 내주고 있는데 만만치 않더라. 보증금을 많이 내도 월세가 장난 아니야. 네? 월세요? 어머님 전세 아니세요? 아니야. 전세 살다가 엄마가 하도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하는데 거기는 월세로만 두려고 한다고 해서 있던 전세 보증금 넣어놓고 월세비 내가 내주고 있어. 엄마 혼자 사는데 나도 나가 있는 게 미안하고 그래서. 갑자기 언니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어머님이 분명 저에게 전세 가격이 올라서 그거 보태려고 돈을 빌려가셨다고 했는데 월세로 돌린 거면 제 돈은 어디로 간 건지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언니, 저 어머님이 전세 가격 때문에 퇴직금 받은 거 좀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는데 지금 월세인지 저 몰랐어요. 라고 하니 언니가 아니 얼마나 빌려주냐고 왜 그런 큰일을 말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도대체 그 돈이 어디에 필요해서 빌린 거냐고 자기가 분명 계약할 때 금액도 다 확인하고 월세도 꼬박꼬박 내주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언니가 당장 엄마한테 가보자고 어머니께 갔더니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막 옷장을 뒤지더라고요. 서랍장이요. 통장을 찾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언니가 옷장을 여는 순간 발견한 건 명품 옷부터 가방까지 쫘르르 있더라고요. 언니랑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찌 해야 할지를 몰랐고 그때 어머님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던 어머님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거의 안 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 어머님은 화장이 엄청 화려한 옷과 구두와 신발 액세서리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 뒤로 따라오던 사람이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본 그 남자더라고요. 어머님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남자라는 분은 누나 누구야?
이러고 있더군요. 순간 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누구신데 저희 집에 들어오려고 해요? 라고 하니 자기가 누나 남자친구라고 했나? 그래서 언니가 당장 우선 나가라고 하고 그 남자는 보내고 어머님이랑 저랑 언니랑 셋이 앉았어요. 언니가 어머님께 정말 나지막한 목소리로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제 퇴직금도 전세 보증금 올린다고 빌려달라고 했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당장 말해. 나 도는 거 보기 싫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장 말해, 엄마. 나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뒤집어 엎기 전에. 제 돈은 차 사는데 썼어. 무슨 차? 엄마가 차가 왜 필요해? 그리고 차가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제 돈은 왜 빌려가? 그 돈 얘네 집 계약금 하려고 달라고 했다던데 그럼 팔아서라도 줘야지. 지금 장난한 거야 나랑? 아니 팔려고 내놨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었어.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 옷장에 있는 건 다 뭐야. 무슨 돈이 나서 이렇게 한 거야? 아까 저 남자는 누구고? 어머님이 그 뒤로 꺼낸 이야기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등산이랑 테니스를 잘 치시는데 테니스에서 만난 남자친구래요. 그 남자가요. 테니스 코치인데 처음에 만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했는데 어느 순간 잘 만나니까 그냥 외로워서 집에도 놀러 오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차는 그 남자애랑 데이트하려면 차가 필요하기도 하고 남자가 자기도 차가 있었으면 해서 같이 타고 다니려고 산 건데 그 남자애가 차값은 당연히 자기가 준다고 해서 먼저 낸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저한테 빌려서 그 차를 사신 거죠. 언니랑 저는 정말 어머님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럼 나머지 사치한 돈은 어디서 났냐고 어머님께 소리소리 지르니까 뭐 보험 해지하고 카드비도 좀 지셨더라고요. 우선 그 차는 팔면 손해라 언니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 퇴직금은 돌려주셨어요. 됐다고 정말 됐다고 나중에 차 팔리고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은 결국엔 그 차를 다 파시고 그 남자분 만나려고 했던 사치용품들은 언니가 다 갖다가 환불할 수 있는 건 하고 다 팔았더라고요. 제가 또 못 받았지만 언니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집도 정리했어요. 언니랑 올해 어머님이랑 따로 떨어져 살아서 자기가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자책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저렇게 망가지는지도 몰랐다고요. 어머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저한테 전화를 안 하세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그러기 전에는 엄마 불쌍한 사람이다. 네가 이해 좀 해줘라. 맨날 그딴 소리만 해대었는데 언니한테 그날 저녁에 한 대 맞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고 당연히 못 빌리게 또 빌렸으면 빨리 갚으라고 했어야지. 네가 뭔데 네 돈도 아닌데 엄마가 쓰라고 하게 놔두냐.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면서 너는 장인어른 장모님 부끄럽지도 않냐면서 자기는 이 사실을 알면 정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라고 생각하시겠냐고 많이 혼나고 한 대 맞고 그랬어요. 남편은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요. 솔직히 남편이 저렇게 할 때마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우리 아이 생각해서 참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저렇게 말해주니 당연한 건데도 참 고맙더라고요. 그 뒤로 어머님은 언니랑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셨어요. 이번에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출장이 있어서 한 반년은 살아야 해서 거기에 월세로 얻고 잠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가고 싶지 않아 했지만 언니가 벌써 집도 다 내놓고 빼라고 한 상태라 같이 억지로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우울증도 약간 있어서 우울증 치료도 언니랑 받으러 다니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언니한테 퇴직금을 돌려받은 돈은 받아서 부모님께 드렸어요. 근데 딱 반만 받고 나머지는 이사갈 때 보태서 쓰라고 하셔서 제 통장에 있네요. 어머님은 지금까지 언니나 남편이 모든 걸 해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신 것 같은데 혼자 살면서 돈을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또 기도 얇아져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좋게 말하면요. 그 남자는 나중에 자기는 사귄 것도 아니었다. 그냥 누나가 몇 번 만나자고 하길래 만난 것 뿐이다. 이랬나 봐요. 언니가 열불이 나서 차키랑 엄마한테 받은 거 다 내놓으라고 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받은 물품이 다 고가여서 도대체 이 돈을 다 어디서 났나 싶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오래전에 어머님 앞으로 뭐 연금보험 이런 걸 해두셨는데 그거 해지해서 쓰셨더라고요. 카드빚도 좀 있는데 그건 뭐 언니가 차차 갚는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되었답니다. 또 한 번 가족 간에 절대 돈거래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느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님도 외로우니 저랬겠지. 좋게 생각해 보지만 사실 좋게 생각해야 할 만한 일들은 아니라서 저는 많이 잊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돈도 다 돌려받기도 했고요. 남편은 그 뒤로 자기 엄마 얘기 찍소리도 안 하고 집에서 쭈구리처럼 살고 있어요. 제가 너무 화나서 각방수 자고 해 남편은 거실에서 자고 저는 방에서 아기랑 자거든요. 여러분들도 절대 가족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잘 받은 케이스인데 진짜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